정용진이 첫 만남. 지금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나고 왔다. 그래서 어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요. 어제 귀국하면서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셨잖아요. 네. 어떤 주제로 대화하셨습니까?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한 10에서 15분 정도 대화하신 것 같아요. 네.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.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. 네,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.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.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. 네. 이영희 변호사.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지금 5박 6일을 머물렀다 그래요? 정용진 회장이 그 트럼프 주니어 아들과 뭐 가깝다는데 무슨 인연입니까 지금? 그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2015년에 처음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주니어, 그러니까 장남이랑 이제 이런 인맥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둘의 매개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겁니다. 아. 예,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둘의 나이 차가 9살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나이 차이가. 그렇습니다. 그렇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부분을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지금 이루게 됐고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뭐 본인의 약혼녀도 소개를 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건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. 되게 이제 친밀한 그런 정도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귀국을 했을 때 뭐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일단은 뭐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. 예.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가로서의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트럼프 당선인과 어떻게든 누구든 가깝고 얘기가 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은 상황입니다. 우리로서는. 그리고 15분 정도 되었다는 얘기가 소개되는데 물론 내용은 공개는 안 됐습니다. 그런데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. 다른 나라와 비교 좀 해보죠. 내용 보겠습니다. 자, 지금요. 다른 나라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기업인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요. 이 내용 좀 보죠. 여기 보면 일본은 아키에 여사, 아베 전 총리의 부인. 굉장히 그런 비중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손정희 회장. 그리고 독일 같은 거 아래쪽에 보면은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하면서 뭔가 긴밀한 관계.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은 초대를 했어요. 한담. 그리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만났죠. 찾아가서.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 차례 통화했고 지금 정용진 회장이 첫 만남이 된 거예요. 이동학 전 최고위원 송영훈 대변인. 우선 송영훈 대변인. 뭔가 좀 답답한데요. 우리로서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더 정부 인사들이 만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기업인만 만나고 온 셈이 되죠. 첫 만남이.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참 염려도 많이 되시고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관해서 저희도 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접촉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라도 지금 정용진 회장입니다. 정용진 회장이죠, 이제. 그 트럼프 당선인을 15분이라도 만나고 온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,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무도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주미대사를 역임했어요. 그래서 미국 조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판과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곧바로 그런 입장이 나왔잖아요. 우리는 전폭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. 예.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평판과 네트워크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야당도 정말 초당적인 그 외교 안보상의 국익을 생각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흔드는 것만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생겼습니다만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정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. 국익을 생각해서 좀 자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동학 전 최고위원. 정용진 회장이 원래는 뭐 한 3박 4일 정도인데 이틀 연장해서 더 머무는 거죠. 그쪽에서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더 있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받아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머물다 온 건데 이거 좋습니다.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가 되니까요.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뛰는 거 보면 좀 우리는 답답합니다. 그렇죠.
뭐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야 기업의 이해관계라든가 앞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반면에 저희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또 미국 외교 정가에서도 사실 불철주야 정말 이 트럼프 라인을 어디 붙잡고 정말 예. 괜찮은 라인을 뚫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러시아 푸틴이랑은 자기가 정말 가깝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랑도 친하다. 아. 그다음에 일본의 이시바 그리고 만날 거다. 그리고 시진핑까지 검역을 예.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국만 지금 쏙 빼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상화돼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. 지금이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지금 예. 의원 사절단을 뿌린다고 하니까요. 여야들이 좀 열심히 참여해서 의원 외교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